오빠 어때요? 아주 죽겠죠? 미칠 것 같아. 너무 좋다. 하은이랑 비교해서 어때요? 하은이가 이렇게까지 해줘요? 말해봐요. 나 만나면 오빠는 앞으로 하은이 생각 안 날걸? 지금 하은이란 이름 말도 하지 마. 수진이 네가 최고야. 진짜야. 너무 잘 맞아. 와, 부러질 것 같아. 이제 하은이 그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거 맨날 해줄 수 있는데. 하은이랑 헤어져야겠어. 진짜야. 수진아. 근데 수진아, 미안한데 못 참겠어. 오빠, 괜찮아요. 참지 말고 듬뿍 해주세요. 아니, 그대로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32살 정하은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가장 가까운 분신 같은 친구가 제 약혼자를 빼앗아 갔어요. 저는 순식간에 제 약혼자와 절친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 배신감과 분노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오늘 그놈년에 대해 그리고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진솔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정하은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던 친구 수진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둘은 32살 동갑내기로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늘 점심을 거르곤 했던 수진은 자주 하은의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하은의 부모는 수진을 친딸처럼 대하며 대학 입학금과 첫 학기 등록금까지 도와줄 만큼 아낌없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하은이 수진을 얼마나 많이 챙겼는지는 동창들 사이에서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하은은 수진에게 진심을 다해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수진이 급식비가 없어 점심을 굶겠다고 하자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반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은 하은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하은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비 오는 날엔 함께 우산을 쓰고 집까지 걸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을 때는 수진의 편을 들어 욕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하은에게 그 모든 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그녀에게 있어서 자신의 사람이자 소중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을 때 하은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기업 최종 면접을 포기하고 수진의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장 3일 내내 빈소에 붙어 앉아 수진의 손을 붙잡고 조문객을 맞이했고 조의금 300만 원을 준비해 전달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도 수진이 마음 붙일 곳이 없을까봐 계속해서 밥과 커피를 사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너 없었으면 장례도 못 치렀을 거야.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 라고 말했고 하은은 그 말을 듣고서야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들은 거의 10년 넘게 친구로 지내며 서로의 생일과 명절을 함께 보내고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 만큼 하은이 사랑에 빠졌을 때 그 기쁨을 가장 먼저 나누고 싶었던 사람도 수진이었습니다. 하은은 취업 준비로 수많은 낙방을 겪었지만 결국 한 중견기업의 마케팅 부서 면접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무 면접에서의 자신감 있는 PT 발표가 좋은 평가를 받아 최종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을 나누기 위해 제일 먼저 전화를 건 사람 역시 수진이었습니다.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식 자리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든든한 인상의 그는 하은의 마음을 차츰 열게 했고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연애 초반부터 수진에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 이 사람하고는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은 언제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한테 그런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지. 이번엔 꼭 행복하게 사귀길 바래. 그런 말과 미소를 하은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은은 수진에게 그를 소개했습니다. 셋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수진은 장난스럽게 남자친구에게 말을 걸며 웃었고 하은은 셋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매 같은 관계였던 수진은 하은과 그녀의 남자친구의 데이트에도 자주 함께했습니다. 하은은 수진이 소외감을 느낄까 걱정되어 일부러 셋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영화관, 카페, 공원, 놀이공원 등 어쩌면 이 관계는 연애가 아닌 삼각 우정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수진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한 옷차림을 고수하던 수진은 셋이 만나는 날이면 짧은 치마와 몸에 붙는 옷, 짙은 화장과 진한 향수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모했습니다. 하은은 처음엔 다른 약속이 있나 싶었지만 곧 그것이 남자친구 앞에서만 그렇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수진은 남자친구와의 대화에서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말할 때마다 웃으며 그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하은이 자리를 비우면 자연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고 마치 자신이 그의 여자친구인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번은 하은이 남자친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 후 수진이 말없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싸늘한 침묵은 왜 나를 빼놓고 둘이 만났냐는 듯한 메시지를 전하는 듯 했습니다. 하은은 미안한 마음에 다시 셋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감정의 균열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하은이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였습니다. 수진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너 너무 자주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아? 자주 하면 거기가 검해진대. 남자들은 여자들 거기를 보면 다 안다고 하더라. 남자 많이 만나본 여자처럼 보이면 시집도 못 가니 적당히 해. 그 말은 단순한 충고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수진의 표정은 전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하은이 성에 대해 개방적이지 못하고 쉽게 상처받는 성향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수진은 그 취약점을 의도적으로 찌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웃으며 친구인 척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미 하은을 향한 열등감과 질투심을 키우고 있었고 하은의 행복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셋이 함께한 마지막 모임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은이 평소처럼 남자친구 재석에게 먼저 연락해 약속을 잡았고 이후 수진에게도 자연스럽게 함께 보자고 권했습니다. 수진은 흔쾌히 수락했고 세 사람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수진은 전보다 훨씬 과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소매 상의에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짧은 치마, 그리고 높은 하이힐까지 신은 모습은 그 자리에 맞지 않게 도드라졌습니다. 하은은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석도 약간 놀란 눈치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동안 수진은 하은보다 재석을 더 자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야기를 끊고 다시 질문을 던지는 쪽도 늘 수진이었고 그녀는 자신이 주도하듯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하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짧은 눈빛과 속삭임은 하은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펜션에서 1박 2일로 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은은 망설였지만 둘과 함께 오랜만에 즐기는 시간이 될 것 같아 수락했습니다. 셋은 가평의 조용한 펜션에 도착해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그날도 수진은 짧은 치마를 입고 나타났고 하은이 봐도 수진과 재석은 지나치게 친밀해져 있었습니다. 둘은 장난도 자주 쳤고 서로 지그시 바라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한참 술을 마시던 중 수진이 술이 떨어졌다며 하은에게 매점에 다녀오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은은 아무 생각 없이 응했고 펜션에서 매점까지는 도보로 꽤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은이 자리를 비운 사이 펜션에는 재석과 수진만 남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현관문을 열어 하은이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재석은 편한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채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다가가 설거지 중이던 재석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제 치마 한 번만 올려보세요. 괜찮아요, 올려봐요. 야, 너 미쳤냐? 내가 왜 네 치마를 올려? 아이, 한 번만 해봐요. 괜찮아요. 재석은 당황했지만 술에 취해 장난처럼 손을 뻗었습니다. 재석은 치마를 올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은 이미 화장실에서 속옷을 벗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재석은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수진은 그의 추리링을 잡아내리고 재석의 그것을 부드럽게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술이 취해 얼굴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나 솔직히 오빠 계속 좋아하고 있었어요. 오빠도 나한테 호감 있잖아요? 그냥 딱 한 번만요. 술에 취하니 너무 못 참겠어요, 오빠. 그냥 딱 한 번만요. 그러면서 수진은 그의 것을 잡아 자기 안으로 부드럽게 집어넣었습니다. 재석의 것이 들어가자 수진은 와, 감촉 대박이다. 라고 하며 엄청나게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하은의 것을 빼앗았다는 정복감이 더해졌습니다. 오빠 하은이 오려면 10분은 걸려요. 천천히 하세요. 그녀는 싱크대에 팔꿈치를 대고 엉덩이를 뒤로 쭉 뺐고 눈은 계속 현관 쪽을 주시했습니다. 재석도 잠시 머뭇거리다 서둘러 고무장갑을 벗고 수진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결국 재석도 그녀의 유혹에 넘어갔고 펜션의 조명 아래 그들은 싱크대의 기대 현관을 바라보며 숨가쁘게 허리를 움직였습니다. 수진은 감동을 넘어 눈물을 흘릴 듯이 행복해했습니다. 외부의 인기척을 신경 쓰면서도 그들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고 몸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죄책감도 윤리도 우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충동과 욕망만이 그 자리를 지배했습니다. 잠시 후 재석이 몸을 멈추자 수진은 서둘러 환기를 했습니다. 하은은 매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펜션의 불빛이 멀리서 아련히 보일 때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불안은 어쩐지 그날 이후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예고편 같았습니다. 펜션에서 돌아온 뒤 하은은 점점 무거운 마음을 숨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진과 재석의 지나친 친밀함은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은 것 같았고 자신만의 불안한 직감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하은은 친구와 연인을 의심하는 자신이 비정상적인 것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엔 분명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펜션에서 돌아오던 날 밤 하은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사진첩을 넘기며 그날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진이 재석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고 웃고 있는 사진, 장난스럽게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웃는 모습들이 유독 눈에 걸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점에 다녀온 직후의 일이 뚜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수지는 술이 떨어졌다며 하은에게 매점에 다녀와 달라고 했고 하은은 아무런 의심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매점까지의 거리는 꽤 멀었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펜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하은은 뭔가 묘하게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처럼 장난을 주고받던 수진과 재석이 조용히 떨어져 앉아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하은을 맞이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 스치듯 지나갔고 하은의 등줄기에 싸늘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방 안에서 남자의 묘한 냄새를 하은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세하게 경직된 태도를 그때는 애써 외면했지만 그날 밤 남자친구와 함께 침대에 누웠을 때 그 직감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평소처럼 누워있다 하은이 재석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을 때 이미 속옷은 다 젖어 있어서 하은은 말은 못했지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확신 비슷한 감정이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댔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은을 불러냈습니다. 익숙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수지는 오히려 밝은 얼굴이었고 최근 소개팅을 받았다며 들뜬 표정으로 하은에게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그녀의 말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커피를 들며 이야기하던 중 하은은 이상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펜션에서 재석이 무심코 손등으로 연신 자신의 입술을 닦던 그 순간 그 행동이 머릿속을 스쳤고 수진이 썼던 립밤의 색이 문득 재석의 입술에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은의 시선은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수진의 립스틱 자국, 그녀의 말투, 심지어 옷차림과 향기까지도 이전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고 모든 것이 의심의 실마리로 연결되었습니다. 하은은 자신이 점점 예민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점점 쌓이는 의심은 이제 불안이 아닌 분노로 형태를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자신이 예민한 것인지 아니면 직감이 맞아떨어진 것인지 혼란스러웠지만 점점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재석 사이의 묘한 기류, 수진의 변화된 태도, 그리고 그날 펜션에서의 어색한 침묵과 냄새까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 하은은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 수진을 더 가까이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밝고 다정하게 굴었지만 그 미소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하은이 보기엔 그것은 누군가를 속이는 미소였습니다. 최근 수진은 부쩍 생기가 돌아 보였습니다. 피부도 더 맑아진 듯했고 화장도 더 정성 들여 하는 듯했으며 심지어 대화 중에 자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혼자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수진의 모습이 하은의 눈엔 눈엣 가시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하은이 수진과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수진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나왔고 머리에는 고급스러운 머리핀까지 꽂고 있었습니다. 요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뭔가 다 잘 풀릴 것 같아. 라며 수진은 웃었고 하은은 차가운 웃음으로 맞장구 쳤습니다. 커피숍에서 자리를 잡고 앉은 둘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진은 재석의 이야기를 일부러 꺼내지 않으려는 듯 했지만 그럴수록 하은은 재석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수진이 무심코 휴대폰 화면을 가린다든가
하은이 재석과의 일상을 이야기할 때 피식 웃는 모습, 그리고 무심한 듯 뱉은 한마디. 너랑 재석 오빠는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 오히려 나 같으면, 아니야. 쓸데없는 말이다. 그 말에 하은은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수지는 하은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교묘하게 행동하고 있었고, 하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애써 다정한 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은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재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친구랑 있어서 나중에 전화할게. 하은은 곧바로 느꼈습니다. 지금 그가 함께 있는 친구는 바로 수진이라는 것을. 그 순간 하은의 속에서는 차가운 무언가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복수심.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이고 두 사람 모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은은 단순한 의심이 아닌 확신을 품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울기만 하고 가슴을 쥐어뜯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이 배신의 끝을 직접 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은은 재석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했고 수진과의 만남도 조금씩 거리를 두며 관찰자의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재석이 갑자기 약속을 미뤘습니다. 회사 회식이 늦게 끝날 것 같아. 미안해. 다음에 보자. 라는 메시지 뒤에는 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수진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확인했고 익숙한 배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올린 와인잔 2개, 그리고 하은만 아는 재석의 셔츠 소매. 하은은 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거짓말처럼 밝게 웃으며 수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시간 괜찮아?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요즘 네 덕분에 힘이 나서 나도 뭔가 보답하고 싶어. 수진은 당황한 듯 하다가도 곧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다 털어놓고 싶던 얘기도 있었는데 잘 됐다. 그날 저녁 둘은 조용한 이자카야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하은은 웃으며 술잔을 채워주었고 수지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평소보다 더 말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수진의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 요즘엔 그냥 재밌는 일이 좀 있었어. 사실 요즘 나 좀 설레는 거 있지? 하은아, 넌 좀 너무 조용하게 연애하잖아. 남자는 적당히 잡아야 더 잘하는 법이야.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근데 네가 말하는 그 남자, 혹시 재석 오빠 아냐? 순간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눈이 동그래지고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 진짜 웃기네. 하은은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 그날 펜션에서 내 입술에 바른 립밤색. 그 색, 재석 오빠 입술에 묻은 립밤색이랑 똑같았어. 이상했거든.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 잘 안 바르잖아. 근데 그날은 유독 손등으로 입술을 계속 닦더라.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건 네 립밤 자국이었겠더라. 둘이 키스라도 한 거겠지. 하은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펜션에 돌아왔을 때 둘이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잖아. 그 정적인 분위기, 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그날 밤 재석 오빠랑 잘 때 그 인간 속옷에 손을 넣었는데 이미 속옷까지 다 젖어 있던데 냄새도 이상했고 그게 뭔지
이젠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 들어왔을 때의 그 태도와 그 냄새, 그리고 그 속옷.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난 이미 그때 확신 비슷한 걸 느꼈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은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든 이제 다 알아. 남은 건 내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뿐이야. 아니면 내가 나서야 하고. 그날 밤 수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눈에는 확신과 분노, 그리고 묘한 안도가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의 조각들은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은 그 모든 조각들을 무기 삼아 반격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고민을 거듭하던 하은은 결국 수진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은 수진은 처음엔 무표정했지만 하은의 묵직한 시선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수진은 말했습니다. 하은아, 그날 펜션에서 솔직히 말하면 네가 매점으로 나가고 뒤에서 재석 오빠가 날 갑자기 확 안는 거야. 그러더니 순식간에 치마에 손을 넣어서 내 속옷을 내렸어. 그때 나도 말렸어야 했는데 나도 술이 너무 취해서 힘이 없었어. 추호도 네 남자친구를 뺏을 생각은 없었어. 하은아, 정말 미안해. 그 말에 하은은 아무 말 없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책감에 떨고 있는 듯한 표정, 하지만 그 속에 어떤 계산된 느낌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하은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변명이고 동시에 자기 합리화야. 며칠 후 하은은 재석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은아, 나 정말 미안해. 요즘도 매일 네가 생각나. 그때 펜션에서 내가 진짜 참았어야 했는데. 하은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 메시지를 내려보다가 아무런 대답 없이 폰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문자는 그녀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날 수진이가 설거지하는 나한테 다가와서 갑자기 자기 치마를 올려보라고 하더라고. 난 싫다고 했는데 계속 얘기했어. 그래서 뭔가 장난을 치려고 하나 하고 올렸는데 이미 속옷을 벗고 작정하고 내 앞으로 왔더라고. 그리고 바로 내 바지를 벗겼어.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고 말릴 틈도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그 상황에서 나도 그 유혹을 떨치지 못했어. 미안하다. 이미 늦은 거 알아. 근데 너한테 다시 가고 싶어. 하은은 그 메시지를 캡처해 수진에게 보냈습니다. 네 말하고 똑같네. 그치? 몇 달 후 하은은 동창으로부터 재석과 수진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임신을 해서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하은은 두 사람에게 짧고 강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축하해. 더러운 결혼 잘해라. 쓰레기끼리 아주 잘 어울려. 그리고 재석에 대해서는 회사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절친과 바람나서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졌고 결국 재석은 결혼 후 몇 달 만에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후 수진에게서 황당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잘 지내?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지? 너 혹시 아직도 재석 오빠랑 연락해? 하은은 짧게 답했습니다. 글쎄, 내가 그런 걸 왜 너한테 보고해야 하지? 그러자 수진은 곧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연락하면 상간녀 소송 걸 거야. 개망신 줄게. 참을 만큼 참았어. 나는 바람 핀 것뿐이지만 넌 지금 유부남이랑 불륜을 하고 있는 거야. 하은은 조롱 섞인 웃음을 지으며 마지막으로 답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쯤 예전에 너 같은 년이랑 똑같이 뒹굴고 있겠지. 안 그래? 그런 인간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다. 너랑 너무 잘 어울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내 문자 하나하나가 구역질 나니까. 그리고는 동창들 단체방에 그동안의 일을 있는 그대로 올렸습니다. 결혼식엔 아무도 가지 않았고
수지는 외톨이로 남겨졌습니다. 하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이게 내 벌이야, 수진아.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의 용기와 변화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